초중고 12년, 대학교에서 4년, 총 16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와 독립을 해보니 정말 필요한 경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이 되어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계약해야 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안 떼먹히는지, 모자란 돈은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1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수많은 과목을 배우고 경제라고 불리는 과목도 공부했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시작해보니 필요한 건 하나도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권유로 3%대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6개월 만에 대출 금리가 6%가 넘어 이자 상환에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평소 신문이라도 읽었더라면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긴축 기조로 가고 있고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아마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부족한 경제 지식에 따른 손실은 일상 경제 생활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가부도를 맞이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부도 직전까지도 한국은 안전하다, 경제위기가 아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또 국가부도가 터지고 나자 정부는 국민들의 사치와 과소비 행태 그리고 무리한 개인 부채로 국가가 부도를 맞이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면 참 허무맹랑한 소리죠. 당시 국가가 갚아야 할 외채는 1,500달러인데 보유 달러는 40억 달러 뿐이었습니다. 또 당시 30대 재벌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350%였습니다. 그러니 기업과 국가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우려한 외국 자본이 한국을 일제히 떠나면서 국가 부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약 당시 국민들이 기본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정부의 항변이 엉터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국민들은 같은 해 7월과 10월 IMF 구제금융을 받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개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못해도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소식을 접하는 황당한 일은 피했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와 금융 지식이 필수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라는 국가부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과정에서는 경제, 금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운다고 하더라도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독립하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나와서 자본주의 시장을 경험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사회를 지배하고 지식의 절대량이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경제금융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든 친구가 가르쳐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얻어 부자가 되더라도 경제금융 지식이 없으면 돈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엔 잃게 됩니다. 경제금융 지식은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금융의 안정을 확보해줍니다. 경제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라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더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다.